자,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상태 변화, 열 에너지까지 했었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열의 출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온도가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냉장고와 스팀 난방이 있더라.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뭐냐면, 자, 상태 변화와 온도입니다. 상태 변화와 온도. 자, 우선 첫 번째, 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보고 또 그걸 다시 냉각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자, 가열하는 동안에는요, 처음에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또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또 올라가요. 아이고, 그래프를, 자,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또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가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다시 냉각시키면서 온도 변화를 보면요, 낮아지다가 일정하다가 또 낮아지다가 일정하다가 또 낮아져요. 자, 그래서 각 구간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부터 봅시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얼음을 가열한다 라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음을 가열하는 거다. 그럼 얼음은요, 가열하자마자 녹아요? 아니죠. 가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체로 존재하다가,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녹을 때요, 보시면 얘가 갑자기 확 녹아서 액체가 되는 건 아니죠. 즉,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다가 이걸 이제 계속 가열하면 완전히 다 녹아서 액체로 존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계속 가열하면 어느 순간 뭐 하기 시작해요?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즉, 액체와 기체가 함께 존재하다가, 그다음 이걸 계속 가열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 끓어서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다음, 자, 이제 이걸 다시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체였던 애가 뭐가 돼요? 액체가 되죠. 그다음 이제 냉각시키다 보면 이제 완전히 다 액체가 됐다가 이걸 또 냉각시켜요. 그럼 이제 얼기 시작하는데 얼음이 갑자기 까드득 얼은 건 아니죠. 즉,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해요. 그다음 이제 완전히 얼어서 고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될 건 누구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세 군데를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는 온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녹는 점이라고 불러요. 녹는 점.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온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끓는 점. 그 다음 다시 액체가 고체로 얼기 시작하는 온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는 점이라고 불러요. 어는 점. 그리고 여기선 다루진 않지만 기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슬점이라고 불러요. 네, 아직은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이슬점은 사실 온도 따라서도 상태가 변하긴 하지만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 따라서도 그 온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요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녹는 점부터 볼까요? 자, 이 녹는 점이라는 건요,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물질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자, 그래서 이 녹는 점에서는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냐면 녹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고체였던 애가 액체로, 즉 융해가 일어나죠. 근데요, 융해가 일어날 때에는 열을 뭐 한다 그랬어요? 흡수해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분명히 가열하고 있는 거예요. 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열을 주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는 점에서 온도가 안 되네요. 왜? 자, 고체가 액체로, 즉 융해가 일어나면서 열을 뭐 하니까? 흡수해버리니까. 그래서 가열해도 온도가 안 변하고 일정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죠. 뭐와 뭐? 고체와 액체. 얼음을 녹일 때를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얼음이 갑자기 확 녹아갖고 물이 돼버리진 않아요. 그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어는 점 봅시다. 자, 이때요, 이 어는 점은 뭐냐면 그럼 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녹는 점은 녹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그럼 어는 점은? 그렇죠. 물질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더라. 자, 그래서 이 어는 점에서도요, 우선 첫 번째,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어는 거니까, 액체였던 애가 얼어서 뭐가 돼요? 고체가 되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응고. 자, 근데 응고가 일어나면 열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방출한다 그랬죠? 즉, 그래서 이 어는 점에서도 역시 냉각하는데 분명히 내가 냉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열을 뺏어주고 있는데도 온도가 안 낮아져요. 왜? 상태 변화하면서 얘가 열을 뭐 하니까? 뿜어내니까. 그래서 냉각해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이때 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 한번 봐보시면 똑같은 물질을 한 번은 가열했다가 똑같은 물질을 한 번은 또 냉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녹기 시작하는 온도랑 얼기 시작하는 온도랑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같은 물질이라면, 한 물질이라면 상태 변화 종류만 다를 뿐, 즉 녹는 점에서는 융해가 일어나요. 근데 어는 점에서는 응고가 일어나요. 그것만 다를 뿐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의 온도는 어떻더라? 또 같더라.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누구냐면 끓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 끓는 점은 뭘 것 같아요? 이제 감이 좀 오죠? 뭐 하는 온도? 끓기 시작하는 온도. 물질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끓어오르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액체였던 애가 끓어서 뭐가 돼요? 기체가 돼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기화. 자, 근데요, 기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역시 뭐 한다 그랬어요? 흡수해 가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열하고 있는 건데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안 높아지는 거죠. 즉 그래서 가열했는데도 온도가 안 높아지고 일정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끓는 점에서도 역시나 두 가지 상태가 함께 존재하죠. 뭐와 뭐, 액체와 기체. 그래서 어느 점에서는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어차피 어느 점이나 녹는 점이나 똑같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지만 어느 점에서는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요? 액체와 고체가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 끓는 점은요 또 뭐 따라 달라지느냐면 이 끓는 점의 온도는 외부 압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압력이 세지면 이 끓는 점의 온도도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요 끓는 점은 언제냐면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것도요 어차피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다 나왔던 건데 뭐냐면 요 녹는 점 아니면 어는 점 아니면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냐?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녹는 점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융해가 일어나면서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 어는 점에서는 액체가 고체로 응고하면서 열을 방출하고, 끓는 점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즉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자면 뭐냐면 상태 변화에 열 에너지가 쓰여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뭐냐면요. 녹는 점 내지는 어는 점. 왜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어차피 똑같은 물질이라면 녹는 점이든 어는 점이든 온도는 똑같아요. 일어나는 상태 변화 종류만 다를 뿐. 다음에 끓는 점과 이 물질의 상태.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뭐냐면요. 온도에 따른 물질의 상태. 자, 그래서 자꾸 물을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물도요, 액체지만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상태가 변하죠. 어떨 땐 고체, 어떨 땐 기체, 그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자, 이 화살표를 온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녹기 시작하는 온도, 녹는 점. 여기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 점. 이러면
자, 우선 이 온도가요, 녹는 점보다 낮아요. 녹는 점이 뭔데요? 녹기 시작하는 온도죠. 근데 그 온도보다 낮아요. 그럼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그러니까 뭐로 존재해요? 고체. 다음, 자, 온도가요, 녹는 점보다는 높은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요. 그럼 녹는 점보다 높으니까 뭐예요? 녹았겠죠? 근데 끓는 점보다 낮아요. 그럼 안 끓어올랐어요. 녹았는데 안 끓어올랐어요. 액체로 존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온도가요, 끓는 점보다 높아요. 그러면 끓어올랐겠죠? 그러니까 뭐로 존재해요? 기체. 다음 두 번째,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뭐냐면 상온에서 물질의 상태. 어차피 비슷한 건데, 자, 요때요, 우선은 상온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적인 실내 온도예요. 그래서 책마다 표현이 약간 다른데요. 뭐 20도에서 25도 정도를 상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20도, 뭐 어떤 책에는 25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실내에서 보시면요, 우리 교실에서 보시면 공기는 기체예요. 책상, 문, 벽, 의자는 다 뭐예요? 고체죠. 그다음 침은 뭐예요? 액체예요. 하품에서 나오는 눈물은 뭐예요? 액체예요. 자, 온도는 똑같은데 어떤 애는 기체로 존재하고 어떤 애는 딱딱한 고체고 어떤 애는 액체예요. 그게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은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상온보다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내 온도보다 이 물질의 녹는 점이 더 높기 때문에 안 녹아는 거죠.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 액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녹는 점은 상온보다 낮아요. 그래서 현재 실내 온도가 이 물질의 녹는 점보다 높으니까 녹았겠죠. 근데 끓는 점은 상온보다 높은 애들, 그러니까 아직 안 끓었어요. 녹았는데 안 끓었어요. 액체죠. 다음 마지막으로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끓는 점이 상온보다 낮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의 끓는 점이 현재 실내 온도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가 뭐냐면 끓는 점, 그러니까 물이 끓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뭘 떠올리시냐면 높은 온도, 높은 온도, 높은 온도 이것만 떠올리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기체, 즉 뭐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런 애들은요 끓는 점이 엄청 낮아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엔 영하 183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영하 183도만 넘으면 끓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실 건 끓는 점이라 해서 무조건 높은 온도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애는 끓는 점이 되게 낮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산소 같은 경우, 질소는요 영하 197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영하 197도만 넘으면 끓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할 겁니다. 근데 요건요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6가지 외우더라 했던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어요.